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자존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 막 하죠. 그놈의 자존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책이든지 영상으로든지 많이 대두가 되고 관심들도 많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막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된다. 나는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높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참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자존감을 높여야지 성공한다, 자존감을 높여야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자존감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생활, 또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이 조금 더 이제 편안하고 그리고 좀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경우, 자존감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간관계가 쉽지 않으면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존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연동돼 가지고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아닌 척해도 사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걸 표를 안 낼 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증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신감, 자존감을 다 같이 올려볼까? 이게 사실 이렇게 다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그 기업의 이제 1,000군데, 1,000군데 정도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전 세계 500만 명 그 데이터에서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흥미로운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게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 그 우울증 실험으로 이제 3그룹으로 묶었어요. 우울증 환자들을 한 그룹은 약만 처방하고 또 한 그룹은 약하고 약 처방하고 운동도 병행시키고 또 한 그룹은 약을 아예 없이 운동만 처방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이제 회복되면서 회복되고 나서 반년 뒤에 어떻게 이 우울증이 다시 재발했는가를 그 3그룹을 따로따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 재발률이 낮았던 그룹은 어느 그룹이었을까요? 바로 운동만 처방한 그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했더니 되더라. 내 스스로 이겨냈다라는 어떤 그 자기 효능감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내면 다시 이제 나빠질 어떤 그런 확률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면 다시 나빠질 어떤 그런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효능감인데 이제 자기 효능감을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이제 우울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우울증을 직접 겪어보면요, 이게 이제 약으로만 하는 거나 약과 운동을 같이 처방하는 거나 아니면 운동만 처방하는 거나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우울증 굉장히 감추고 다니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자, 당신이 나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증 자체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의지로 나아야지, 우울증 의지로 낫는 거 아니고요. 그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권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운동만 하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번은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힘들 때는 약만 먹고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약을 끊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운동만 하는 이 단계로 바꿔가는 게 가장 이제 그 우울증을 저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상담도 하면서.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을 상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다른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할 때 이분들한테 느낀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정말 운동만으로 내 자기 효능감 때문에 운동만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그걸 못하니까 또 좌절하실까봐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운동만 할 수 없을 때는 약에 의존하십시오. 그런데 좀 좋아지면 어떻게 쓰는지 운동만 하는 걸로 바꾸면 치유가 된 이후에 재발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거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효능감을 살리는 결국에 나는 좋아져서 운동만 해서 치유되고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시도를 못하는 이유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존감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아주 작은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성공 확률 이건 90% 이상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는 거를 시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내가 헬스클럽을 끊어서 지금부터 PT 비싼 거 그런 거 받을 거야. 꼭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한 달에 그러고 나서 4번밖에 안 갔어. 일주일에 한 번꼴로밖에 안 갔어. 돈 다 그냥 학원 좋은 일만 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좌절하잖아요. 그럼 자존감 또 떨어져요. 나는 그래.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유튜브에 있는 어떤 맨손 체조, 스트레칭, 아침 스트레칭 10분짜리 그것만 한다. 5분짜리 그것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맨손 체조 5분만 한다. 이거 일주일 간다. 이런 거는 성공 확률 한 9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책을 다독을 하겠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내가 정말 책도 쓰고 정말 진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해도 책 읽기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걸 하느냐. 일단 집에 종이신문을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 신문을 신청을 난 이제 매일 신문 읽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신문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거실 바닥에다 펼치세요. 형광펜을 들고. 그렇게 하면 맨 앞에 일면서부터 그 막 활자를 많이 읽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자, 타이틀만 형광펜으로 눈에 들어오는 좀 중요하다 싶은 내가 관심 있는 기사 같은 경우 형광펜으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또 칠하고 분홍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문 넘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만 보면서. 그렇게 해서 다 봤다. 성공 확률 90% 이상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문을 그렇게 이게 보다 보면 늘 타이틀만 보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그야말로 연예 기사라도 한번 보고 스포츠 기사라도 한번 보고 이러다 보면 활자랑 친해지면 점점 더 활자를 빨리 읽고 이해하거나 어떤 이제 재미가 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책도 잘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 확률 90% 이상 것부터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그 골퍼들 16명을 8명씩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실험을 하려고. A그룹은 이제 훈련 전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혼잣말을 사용하게 하고, B그룹은 그냥 훈련하게 해서 이제 이 A그룹과 B그룹 사이에 그 어떤 그 태도를 점수를 매긴 거예요. 모든 면에서 A그룹의 점수가 월등했다고 합니다. 그 건성건성하는 혼잣말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혼잣말. 그것도 내가 속으로 혼잣말 종알종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 혼잣말의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그런 건 정말 혼잣말에 어떤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혼잣말에 대한 강의도 몇 번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제세모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린 골프 선수가 아니니까 이제 직장인이니까 그 혼잣말을 할 거를 목욕탕이나 아니면 이제 그 거실 벽에다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붙여놓으셔가지고 출근하면서 혼잣말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현관 이제 그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니 나가기 전에 이제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듣게끔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하는 날이면 칠판으로 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웠다가 썼다 해도 되니까. 오늘 발표 프로답게 난 정말 잘해낼 거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듣죠. 뇌가 알아들었죠. 그러면 무의식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는 더욱 성장한다. 뭐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운동하는 사람,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혼잣말 하거나 아니면 오늘 거래 계약 내가 반드시 성사시킨다. 이런 거. 탁 말로 해놓으면 자신감이 탁 붙는 거죠. 그게 내가 들어서 내 마음이 울리고 뇌가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잣말은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조그만 칠판이나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하얀 이제 매직펜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요새 잘 문구점에 나와 있으니까 가셔서 하나 구입하셔서 써서 뭐 또 하고 싶은 건 하고 지울 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혼잣말을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존감 높이는 데 있어서요. 자, 세 번째 유도관념이라는 건데요. 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없애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요즘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부모백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선입견.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존감을 확 높이려면. 아니 그러면은 뭐 흙수저들은 자존감이 다 떨어지나요? 다 바닥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는 게 대단히 안 좋다는 거죠. 요새 결혼하려면 일단 외모가 돼야 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돼. 이것도 선입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 어떤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이 있나 하면 자기 능력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모든 성취에, 성공에 어떤 뭐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자기 능력에서 원인을 찾도록 했는데 이러면 훨씬 더 어떤 그 자기 이제 기분이 업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 자존감 높이는데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아침 스트레칭, 운동, 메모 습관에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아침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메모 습관 이거에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구보다 성실하기 때문이다.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거에 성실할 수 있다는 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능력의 원인을 찾는 거 자존감 높이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죠. 뭐 내가 꾸준히 토익 점수가 오르는 거는 내가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써보는 거죠. 내가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는 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마음 훈련을 하기 때문이야.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거를 하나를 딱 집어내서 내가 정말 직장에 지금 몇 년째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의 어떤 능력 때문이야. 내가 정말 그 존경받는 아버지,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믿는 것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자존감 올라가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나를 못 믿고 나 형편없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데 어떻게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되뇌어보는 거 대단히 효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혼잣말을 해보고 막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건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만 하거나 이러는 걸로 모든 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마스터키는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 확률이 높은 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점점 그 성공 비중을 높여가면서 나의 자신감, 자존감을 훨씬 더 차근차근 한 발씩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존감은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일상을 또 내 인생을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좀 행복하게
마음을 가볍게 해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